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. 첫 번째 이야기, 눈을 마주치지 마라.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쯤에 일어난 일이었지.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땐 학교마다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어서 정규 수업 끝나고도 10시, 11시까지 막 애들 붙들어 넣고 보충 수업이며 자습을 시켰었어. 날씨는 덥지, 선풍기는 고장났지. 지금처럼 또 장마철엔 가만히 있어도 막 꿉꿉한데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 책 붙들며 씨름하고 집에 가면 또 10시, 11시. 바로 씻고 자고 다음날 7시에 학교 가고 또 늦은 밤까지 야자하고 파김치가 돼서들어는 반복된 일상이었어. 그때 당시 난 미대 입시를 위해 학교 정규 수업만 받고 6시 땡 하면 학원으로 가서 또 그림을 그렸어.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정규 수업 받고 보충 수업 안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. 남들보다 2배로 더 하지 않으면 공부도 그림도 뒤따라 갈 수가 없었거든. 그런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남들 다 야자하는데 너만 빠져서 놀러 가니까 좋냐는 식으로 대뜸 그러시는 거야.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. 내가 야자 안 하는 게 보기 싫으시면 야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. 나도 무슨 용기로 그렇게 대뜸 말했는지 모르겠어. 물론 반항하는 거냐고 몇 대 맞긴 했지만 난 분해서 며칠 동안 학원 안 가고 다른 애들처럼 야자를 했어.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 날도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야자를 마치고 나니 1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. 집이 같은 방향인 친구 2명하고 같이 집을 가는데 왜인지 그날따라 거리가 무척이나 한산한 거야. 왜 그럴 때 있잖아. 아무도 없는 거리에 나만 걷고 있는 듯한 느낌. 물론 친구들하고 있어서 겁은 안 났어. 녀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걸어갔지. 뭐 얘기라고 해도 그때 당시 고딩 남자애들 관심거리가 뭐 몇 개 없었어.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어. 그렇게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차례가 된 거야. 그런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. 안 그래도 한산하던 길이었는데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걸 보니 내심 안심되기도 하고 또 그 여자가 멀리서 봤을 때 이뻐 보였었거든. 팔짱을 낀 채로 꼿꼿이 서서 우리 쪽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심히 서 있는 건지.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대뜸 한다는 말이 저 여자 이뻐 보이지 않냐면서 그런데 좀 싸하다고 분위기가 완전 냉하다며 말했어. 나도 친구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. 왠지 좀 기분 나쁘다고 느낌. 야심한 밤에 인적 없는 거리를 걷다 갑자기 만난 한 사람에게서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.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같은 공간이 아닌 듯한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느낌이어서 암튼 우린 우리끼리 쑥덕거리며 그래도 우린 셋이고 저쪽은 하나인데 쫄 것 없다고 생각했어.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팔짱을 풀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무심히 앞만 보고 있었어. 이윽고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우린 반대편으로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했어.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길을 건너고 있었지. 한 걸음, 한 걸음, 또각또각. 분명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팔짱을 풀지 않아서일까.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횡단보도에서 그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드러나는 무심한 그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어.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유난히 길어 보이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도 왠지 모르게 오싹해졌지. 점점 우리와 그 여자의 사이는 좁혀져 갔고 우리 셋은 갑자기 싸해진 기분에 숨죽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앞만 보고 걸어갔어. 되도록 빨리 건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. 그렇지 않으면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이 여자가 칼 들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길을 걷다가 중간쯤에 우리와 그 여자가 서로 스쳐 지나갈 때 우리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곁눈질로 그 여자를 쳐다봤고 그 여자도 우릴 쳐다봤어. 다만 우리와 그 여자의 다른 점이라 하면 대체로 곁눈질로 옆에 있는 것을 볼 때 약간이라도 고개를 돌리고 힐끔 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여자는 여전히 팔짝을 낀 상태로 똑바로 머리는 정면을 향해 보면서 걷다가 눈만 귀까지 찢어지는 것이었어. 사람 눈이 아무리 흘겨본다 해도 귀 있는 데까지 눈동자가 가진 않잖아. 그리고 등 뒤로 멀어져 가는 발걸음 소리. 또각 또각 또각. 나랑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얼음이 됐고 한참 뒤에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급하게 길을 마저 건너갔어. 그리곤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집까지 갔어. 뛰어가지도 못하고 멍하니 걸어서. 그리고 집에 가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
내가 집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었다는 거야. 아무리 학교에서 집까지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1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말이야. 두 번째 이야기, 계곡. 제가 무개념 초딩이었을 때였죠. 여름방학이라 찜통더위에 아주 그냥 작살이었어요. 그래서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친구들이랑 동네에 있는 설악산 안에 옥류골이라는 계곡에 갔었어요. 거의 매일 가서 진짜 피서 갔다 온 것처럼 살이 다 타고 난리 났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제2군과 S군,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평소처럼 가게 됐습니다. 옥류골은 좀 많이 올라가야 돼서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항상 올라갔죠. 언제나 가던 지름길을 지나서 힘들게 올라가서 자전거는 아무데나 세워놓고 경사심한 언덕은 그냥 걸어 올라가서 옥류골에 도착했죠. 한참을 재밌게 놀다가 한 6시에서 7시쯤에 밑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다시 올라가서 8시쯤까지 놀았습니다. 여름을 아시겠지만 낮이 길어서 6시, 7시도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많이 놀 수 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좀 어두워질 무렵 내려오기로 했는데 제2군과 제가 장난을 치기로 했었습니다. 저는 초딩 때 장난이 무척 심했고 특히 놀리는 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. 제2군도 저와 같은 말썽꾸러기였죠. 저희가 생각해낸 장난은 S군의 자전거 열쇠를 가지고 S군은 걸어서 집에 가게 하는 것이었어요. 얼른 잽싸게 S군의 자전거 열쇠를 들고 뛰었습니다. 이럴 때만큼은 50m 달리기 선수 안 부러웠죠. 자전거를 세워놓은 곳에 도착했지만 자전거를 열쇠로 풀려면 S군에게 잡히기에 우리는 한참 동안 빙글빙글 산을 돌면서 추격전을 벌였죠. 그러다 S군이 저 멀리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자전거를 잽싸게 열고 탄 뒤 S군의 자전거 열쇠를 들고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. S군은 허무한 채 내리막길 꼭대기에서 우릴 쳐다보고 있었고요. 올라갈 때도 지름길로 가지만 내려올 때도 당연히 지름길로 갑니다. 보통 길로 산을 나가면 3, 4분 정도 걸리는데 지름길은 30초도 안 걸립니다. 저흰 지름길을 지나서 동네로 나오고 산 입구에서 S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원래는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땐 9시쯤이어서 상당히 어두웠습니다. 왠지 모를 공포감, 죄책감 때문에 기다렸어요. 사과하려고.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. 9시 반이 됐을 무렵 저희는 걱정이 됐고 어느덧 하늘은 엄청 어두워졌습니다. 절대 그 길로 안 올 수가 없습니다. 보통 길과 지름길은 만나게 돼 있으니까요. 만나는 길이 바로 산 입구고 그 뒤는 바로 동네인데요. 보통 길로 오든 지름길로 오든 무조건 저희가 기다리는 곳으로 지나가는데 녀석이 안 옵니다. 처음엔 삐져서 안 오는구나 했는데 10시가니까 엄청 걱정이 되더군요. 저희는 한 번 다시 계곡에 가려고 자전거 페달에 발을 올리고 있는데 S군이 있는 겁니다. 저희는 저 자식이 장난하나 싶어서 이리 오라고 막 불렀죠. 그런데 이상한 점은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그 녀석의 자전거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. S군은 계속 저 멀리서 멀뚱히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빨리 오라고 소리쳤지만 갑자기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. 지름길과 보통 길은 만나게 돼 있고 그 교점이 바로 산 입구, 그 뒤는 동네였습니다. 저희가 S군을 기다리는 곳이 그 교점이고 보통 길 옆으로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. 그런데 S군이 갑자기 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겁니다. 우리는 당연히 S군을 따라갔죠. S군은 그리 빠르지 않게 달려서 쉽게 뒤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. 옆에 차들도 없어서 저희 자전거들이 도로를 차지해서 달릴 수 있었죠. 5분 정도를 그렇게 따라갔습니다. 우리는 일부러 S군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. 솔직히 10시가 넘어서 무서웠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요. 얼마나 갔을까? 갑자기 S군이 자전거에서 내리더군요. 저희는 자연적으로 그냥 제자리에 멈췄습니다. S군이 갑자기 고속도로 옆 새길을 지나서 나무가 잔뜩 자라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그 산은 의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산이었는데 철조망이 없어서 그 고속도로 옆선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전력을 다해서 그곳을 빠져나와 다시 동네로 돌아왔고 S군의 집에 찾아갔습니다. S군 집에 간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서로 쫄아서 집에 얼른 들어갔습니다. S군의 집에 찾아가니 자전거는 현관문 앞에 없었습니다. 초인종을 눌렀습니다. S군의 엄마가 나오시더군요. S군 있는지 여쭤보니까 지금 씻고 있는데 왜 그러니냐고 하시는 겁니다. 너희 꼴은 다 젖어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면서 저희는 얼른 집에 들어갔고 다음날 저희 집에서 S군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.
S군은 자전거는 그냥 다음번에 옥류굴 갔을 때 가져오려고 두고 지름길로 내려왔다는 겁니다. 도대체 어떻게?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저희보다 먼저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.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. 자전거를 타던 S군은 누구였을지 생각해보니 지금도 소름 돋아요. 정말 저희의 착각이 아닙니다.